근데 사실 쿠팡이 국내에서 지금 이렇게 1위 네. 업체, 물류 1위 업체를 달리고 있는 기업인데 왜 국내에 주식 상장을 하지 않고 미국으로 바로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 일단 쿠팡 지분 구조를 보면 일단은 이제 미국 델라웨어주에 있는 현지 법인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현지 법인이 우리나라를 100% 소유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미국에 상장하는 것 자체에 큰 기술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왜 뉴욕인가? 또 더 의문은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나스닥이 아니라 왜 뉴욕 증권거래소 네. NYSE로 갔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가 역시 자금 조달. 사이즈에 있어서 좀 더 자금 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나스닥 대신 간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 상장 요건 같은 경우에 이제 요즘에는 테슬라 요건 상장 이게 뭐 아예 좀 뭐 고유명사처럼 돼 있거든요. 네. 테슬라 요건, 뭐 테슬라 상장. 현재는 적자지만 그 추이를 봤을 때 굉장한 성장성을 보였을 때는 뭐 상장에 있어서 뭐 쉽게 좀 허락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쿠팡도 아마 이것을 좀 노렸던 것 같아요. 이제 쿠팡의 재무 구조를 보면 아직까지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예. 근데 미국에 특히 이제 이 추이를 많이 봅니다. 이제 이쪽 테슬라 요건에 네, 있어서는. 예. 근데 영업 손실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측면, 반면에 매출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는 측면 이런 것들이 좀 더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지금 분석에서 왜 이제 미국으로 갔는가 예. 또 미국에서도 이제 NYSE로 갔는가에는 이제 예, 예. 차등 의결권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등 의결권이. 예, 약간 좀 복잡한 문제이기는 한데 예. 지금 정확하게 보면은 쿠팡은 NYSE의 클래스 A 주식으로 상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클래스 A와 클래스 B가 나누는데 이 클래스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들 의결권을 갖고 있는 주식.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특수한 주식으로 가령 뭐 1%의 지분을 갖고만 있어도 실제 차등 의결권은 1%가 아니라 29%를 의결을 할 수가 있는 주식이 이제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클래스 B를 빼놓고 클래스 A만 상장하게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클래스 B 주식은 현재인 뭐 김범석 의장이 갖게 되겠죠. 뭐 그런 구조여서 아마도 이렇게 뉴욕으로 간 게 아닌가. 국내도 아니라 또 나스닥도 아니라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뉴욕 증권거래소 하면은 지금 쿠팡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어울릴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이제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이제 거기 가 있고 또 혁신 기업들이 많이 그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차등 의결권을 얘기하셨는데 네. 그럼 나스닥에는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스닥에는 근데 오히려 차들 의결권을 구사하는 것보다 저는 나스닥에서 이쪽으로 간 이유가 역시 테슬라 요건 상장 때문이 아닐까. 최근에 보면 뭐 위워크라든가 우버라든가 정말로 많은 성장성이 있었지만 또 번번이 이제 상장이 잘 뭐 삐걱대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아마도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특히 최근에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것을 많이 인정해 주는 것이 역시 NYSE다. 뉴욕 증권거래소다. 이렇게 네. 판단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현재 적자라 예. 하더라도 상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그걸 찾아갔다라고 또 많이 인정해 주는 예. 것이죠. 예. 뭐 저희가 지금 차등 의결권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차등 의결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게 그러니까 그 기업의 그 의사 결정 그 지분을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이제 지분 구조도 탄탄하고요. 지배 구조도 탄탄한데 이제 막 커가는 신생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분 구조도 흔들릴 수가 있고요. 또 M&A의 표적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상장을 막 급하게 자본 조달 때문에 했는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의결권을 뺏기거나 혹은 뭐 이사회에 뭐 역공이 들어와 가지고 경영권이 흔들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등 의결권은 뭐냐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NYS의 클래스 B는 1%인데 29%의 의결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예. 네. 적은 수의 주식만 있어도 그것은 주식 수를 아주 조금만 가져도 의결권만 갖고 있는 것이고 예. 나머지 돈 조달하는 거는 클래스 A로 조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신생 기업들의 입장에서 특히 벤처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은 용이하지만 경영권이라든가 의결권은 지키기에는 굉장히 또 합리적인 이제 이것이 차등 의결권이라는 건데 우리나라도 경제계에서 많이 이 차등 의결권을 좀 부여해 달라 네.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뭐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었고요. 아마 지금 뭐 정부나 국회에서도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배 가령 뭐 한 주당
10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차등 의결권을 이번에 좀 도입하려고는 얘기는 나오고는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뭐 그렇게 뭐 여기에 대한 행보는 많이 나오고는 있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쿠팡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서 뉴욕 증권거래소에 이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후에는 이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제 상장까지 추진이 되는 똑같습니다. 건가요? 우리도 뭐 그때 이 시간에서 얘기했던 이제 공모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공모 과정을 거치고 자금 조달을 하고 IPO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나온 일정으로 봐서는 한 3월 정도에 공모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당초에 쿠팡이 왜 돈은 한국에서 벌고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는 이제 미국에서만 네. 주냐 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또 이런 것들을 의식한 듯 지금 뭐 증권사를 비롯해서 국내 이 해외 주식을 전문하는 서학개미라고 하죠. 네. 서학개미들도 공모에 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2월, 3월쯤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상장 심사 통과하게 되면 이제 공모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공모에 참가하든가 아니면 이제 NIS에 상장이 되면 나중에 상장 이후에 똑같이 국내 주식 하듯이 물론 이제 밤이 되겠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예.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네. 그 뭐 우리나라 증시에 왜 상장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의 이제 재무 상태를 이제 보면서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쿠팡이 10년 동안 영업을 해왔는데 마이너스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만 봐도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5,800억이었었고요.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한 13조 원으로 계속해서 늘고는 있지만 예. 네. 아직까지 이렇다 할 흑자를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누적 적자가 아마 저게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은 이때까지 한 4조 원이 지금 넘었을 거예요. 4조 원대 누적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지금까지는 저 쿠팡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현재 실질적인 오너로 알려져 있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2차례에 걸쳐서 3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예. 수여를 했었고 이제 작년부터 이 나스닥 상장 이야기가 빠르게 나온 것은 또 투자하기는 분명히 힘들 거다. 예, 손정희 회장이. 예, 예. 그렇다면 결국은 공모의 과정을 거치는 이제 상장을 노릴 것이라는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왔거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상장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상장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 하고 또 까다로워야만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대중이 투자를 하게 되는 회사를 주식 시장에다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요건들을 보면 뭐 최근 3년간, 5년간 영업 매출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영업이익의 흐름은 꾸준히 나와야 된다, 명확한 수익 모델이 있어야 된다. 뭐 다각도를 따져서 이제 상장이다 아니다, 이제 상장 심사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 정도의 성과가 없이 들어가기, 요즘은 이제 물론 그 테슬라 요건 상장이라고 해서 성장성으로 상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예. 삼성 우리나라도요.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예. 이제 나스닥에 가려는 거를 가지 말아 해서 붙잡아가지고 이제 코스피에 상장할 때도 그런 적용이 있었지만 아마도 쿠팡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걸렸었겠고 또 하나 더 큰 자금 조달 사이즈를 노렸다는 차원, 또 앞서 얘기했던 이제 차등 의결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뭐 이제 가장 관심은 상장이 과연 될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통과 가능성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 오늘 나온 월스트리트나 미국의 이제 언론들을 보면은 네. 이제 상장 자체를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아. 과연 상장 이후에 그 사이즈죠, 기업 가치를 뭐 어느 정도냐 해서 뭐 3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그러니까 뭐 30조 원 이상이 되는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반면에 좀 찾아보면 더 아주 박하게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그 전 단계는 상장 심사를 통과하는 그런 말이죠. 예. 실질적으로 최근에 뭐 우버 사례도 그랬고요, 또 위워크도 그랬고 저렇게 명확하게 성과를 못 낼 경우에는 약간 좀 삐걱대는 예. 흐름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쿠팡 측은 아마도 이제 최근에 어떤 실적 추이에 대한 자신감, 또 명확한 수익 모델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상장 통과는 뭐 자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면은 실제로 이제 사업은 한국에서 하는데 말이죠. 네. 주식은 미국의 증시에 상장이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좀 그게 글쎄 그런 이제 좀 안 맞는데요? 안 맞는데 지분 구조 자체를 보면
뭐 경영진도 미국인들이 많이 있고요. 앞서도 네. 말했지만 델러웨어주에 있는 미국 본사가 쿠팡을 지배하고 있는 또 그런 지배 구조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동안은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 구조였기 때문에 명확히 뭐 지분 구조 이게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소프트뱅크가 뭐 한 30-40% 정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일부 네. 중동 펀드도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지적이 그런 것이죠. 사업은 한국에서 하고 한국에서 세금 내고 매출은 다 올리는데 정작 몸은 그쪽에 가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국내 투자자들에게 투자 기회 박탈이 아니냐. 근데 이제 이게 불과 이런 지적이 작년에는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서학개미들 여러분들이 더 아시겠지만은 예, 예. 일부분 놓고 보면 국내보다 해외 지금 주식 투자들을 순간적으로 더 많이 하는 예. 그만큼 기술도 뭐 이 솔루션도 네네네. 발달이 돼 있고요. 또 정보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쿠팡 측은 좀 많이 어필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투자의 기회는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열려 있다. 아마 예. 이런 쪽으로 많이 좀 홍보하고 어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